엄마, 오늘 저녁 시간 돼요? 그럼 엄마야 늘 괜찮지. 왜? 상견례 하자. 그 한마디에 선화의 숨이 잠시 멎었다. 설렘보다 먼저 온 건 당황이었다. 상견례 대 그 단어는 선화에겐 드라마 속 이야기였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이선화는 그날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손끝에는 여전히 세정제 냄새가 배어 있었고 허리는 8시간 동안의 굽힘과 펴짐으로 뻐근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은 밤이 되어도 반짝였지만 그 안에 어둠을 닦아내는 그녀의 존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늘 투명인간처럼 지워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도 하윤이는 늦게 들어올 터였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부엌에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엄마, 오셨어요? 예상치 못한 하윤의 목소리에 선화의 가슴이 살짝 뛰었다. 피곤함이 무색해질 만큼 반가움이 밀려왔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하윤은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려놓았다. 선화의 굳은 손가락이 찻잔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그 온기는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엄마, 사실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찻잔을 들어올리던 선화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설렘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상견례?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의 눈빛은 진지했고 선화는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말을 잃었다. 아들이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 사실이 눈앞에 펼쳐질 줄은 몰랐다. 민지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신대요. 청담동 라메종 레스토랑에서요. 청담동 라메종. 선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매일 청소하는 빌딩들이 있는 곳. 그녀 같은 사람들은 손님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거긴 비싼 곳 아니니? 선화의 마음속에서 걱정이 솟아올랐다. 월급의 대부분을 하윤의 학비와 생활비로 쏟아부었던 그녀에게 고급 레스토랑은 너무나 먼 세계였다. 하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걱정 마세요. 선화는 가만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온기가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듯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돌았다. 엄마가 민지 부모님께 창피하지 않을까?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윤은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조심스레 감쌌다. 그의 손길에서 따스함이 전해졌다. 엄마는 내 자랑이에요. 절대 창피하지 않아요. 그 말에 선화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화학세제에 닳고 갈라진 손가락마디. 이 손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식기를 들어도 괜찮을까? 그날 밤 선화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옷장을 열어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꺼내보았다. 몇 년 전 하윤의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하늘색 원피스. 손끝으로 천을 쓸어내리자 먼지가 희미하게 일었다. 거울 앞에 옷을 대보며 선화는 한숨을 내쉬었다. 간신히 중산층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있는 그들 가족과 아마도 넉넉할 민진의 가족 사이의 격차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 그녀는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한때는 자신도 꿈이 있었고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선화의 가슴에 설렘과 걱정이 뒤엉켜 밤새 잠을 설치게 했다. 라아 매종의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이선화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 아래 서 있는 이 건물은 그녀가 일하는 빌딩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현관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선화는 하윤이 예약한 테이블로 향하며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빛나는 대리석 바닥 위로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쳤다. 옷장 깊숙이 간직했던 하늘색 원피스가 새삼 초라하게 느껴졌다. 민지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선화는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평가하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민지 아버지의 손목에 감긴 시계는 선화가 한 달 일에서 받는 급여보다 더 비싸 보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선화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지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와인잔을 돌리며 미소 지었다. 하윤 어머님이시군요. 드디어 뵙게 되네요. 대화는 시작부터 어색했다. 민지 부모님은 주로 서로에게 이야기했고 종종 영어 단어를 섞어 대화했다. 선화는 그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대화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윤 씨는 우리 회사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글로벌 마케팅 포지션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죠. 민지 아버지의 말에 하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민지 어머니의 질문에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하윤이 말하기 전에 선화가 조용히 대답했다. 빌딩 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시는군요. 민지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 표정에서 선화는 무언가가 가슴 깊숙이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네, 강남 쪽 빌딩들이요. 선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아, 그렇군요. 민지 어머니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서버에게 영어로 와인을 주문했다. 완벽한 발음이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민지 어머니는 갑자기 선화에게 물었다. 이런 요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리조또인데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특산품이에요. 선화는 자신 앞에 놓인 하얀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접시 가장자리에 우아하게 놓인 음식은 그녀에게 낯설었다. 서툴게 포크를 들었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 먹어봅니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런 요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민지 어머니의 말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선화는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경직되었다. 하윤 씨가 앞으로 해외 지사로 발령받게 되면 어머니께서는 많이 그리워하시겠네요. 민지 아버지의 말에 선화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해외 발령? 하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어머님께서는 영어를 하실 줄 아세요? 요즘은 화상통화로 소통할 일이 많을 텐데 민지 어머니가 덧붙였다. 제가 필요할 때 통역해드릴 수 있어요. 하윤이 재빨리 말했지만 이미 선화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생겨나고 있었다. 대화는 점점 더 그들만의 세계로 흘러갔다. 해외여행, 골프클럽, 자녀교육. 선화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아, 참, 어머님, 미화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민지 어머니의 질문은 겉으로는 관심 있어 보였지만 그 밑에 깔린 뉘앙스는 선화의 가슴을 더욱 조여왔다. 선화는 자신의 인생이 테이블 위에 해부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시작한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버려야 했던 꿈들,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민지 부모님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 순간 선화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었다. 우리 딸이 이런 집안과 엮여도 괜찮을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레스토랑 한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선화는 그저 이 불편한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커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이선화는 그저 자신의 접시만 바라보고 있었다. 더는 이 자리에서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냅킨을 무의식적으로 꼭 쥐고 있었고 눈가에는 억누른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저 사람이 라메종의 헤드셰프 브라이언 파커 아니에요? 민지 어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잖아요. 그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려면 보통 6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던데. 선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셰프든 누구든 그저 이 불편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브라이언 파커는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키 큰 실루엣이 점점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민지 부모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브라이언이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와 물었다. 민지 아버지가 영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그 순간 셰프의 시선이 이선화에게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다. 놀란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도 그의 당혹감은 뚜렷했다. 선화? 이선화? 브라이언이 영어로 물었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선화를 바라보았다. 선화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정말 당신인가요? 선화? 브라이언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민지 부모님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하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선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당신이라니 믿을 수 없군요.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브라이언이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선화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뜨거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브라이언은 갑자기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랜 지인을 만나서 놀랐을 뿐입니다. 그는 다시 선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부엌으로 와주세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브라이언이 자리를 떠난 후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윤 어머님, 세계적인 셰프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선화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브라이언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엄마? 하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겨우 말했다. 예전에 잠깐 알던 사이입니다. 민지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청소 일을 통해 알게 된 분인가요? 그 질문에 선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모두 드러내야 할까?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꺼내야 할까?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화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지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하윤은 불안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다. 혹시 이 레스토랑 청소도 담당하셨나요? 민지 어머니의 질문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다. 선화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 테이블 위의 비싼 식기들, 그리고 그녀를 내려다보는 시선들.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다. 어머니,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시겠어요? 하윤이 갑자기 제안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선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음을 옮겼다.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부엌 쪽을 흘깃 바라보았다. 브라이언이 그곳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화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느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구인가, 이 여자는? 20년간 미화원으로 살아온 이선화인가? 아니면 그 이전의 나인가? 거울 속 내 눈동자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손을 물에 담그자 차가운 감각이 피부를 타고 퍼졌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아니, 숨겨서는 안 되는 순간이 왔다. 테이블로 돌아가는 대신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심장이 귓가에서 울렸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르 꼬르동 블루에서의 시간들,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나날들, 그리고 브라이언과의 만남. 선화. 브라이언이 나를 보자마자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 전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당신은 사라졌어요. 그가 말했다. 사라졌다니. 그래, 나는 사라졌다. 하윤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래야만 했어요. 내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영어는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2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가 입안에서 되살아났다. 당신 아들인가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르고 있죠? 그렇죠? 브라이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윤은 알지 못했다. 내가 한때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파티시에였다는 사실을, 그의 아버지가 프랑스인이었다는 사실을. 왜 오늘 여기 오셨나요? 브라이언이 다시 물었다. 제 아들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다. 그들은 저를 그저 청소부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브라이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제가 함께 일했던 가장 재능 있는 셰프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조여왔다. 과거의 칭찬은 현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인생이란 게 그렇죠, 브라이언. 제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요리사의 길은 너무 불확실했다. 브라이언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저와 함께 돌아가요, 테이블로.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잠시 망설였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야 할까? 하지만 민지 부모님의 경멸 어린 시선,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방식이 떠올랐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다. 가죠. 결심했다. 우리가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모두의 표정이 놀랍게 변했다. 하유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민지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들께 소개해도 될까요? 브라이언이 영어로 물었다. 민지 아버지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파커 셰프님. 영광입니다. 브라이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선아 셰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던 가장 재능 있는 파티시에 중 한 명입니다.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지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유는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영어로 말했다. 전문 주방에서 일한 지 20년이 지났네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결코 잊히지 않죠. 민지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당신은 영어를 하시는군요? 내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저는 파리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죠. 저는 프랑스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파티시에였습니다. 하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엄마?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국어로 말했다. 미안해 하윤아. 네게 말하지 않아서. 그리고 다시 영어로 전원했다. 저는 한국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레스토랑 업계는 싱글맘에게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대신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영어로 말했을 때 당신은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의 영어는 꽤 부정확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배제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참을 수 없었다. 브라이언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지 부모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셰프는 완벽주의로 유명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설명했다. 그녀의 초콜릿 수플레는 파리에서 전설이었죠. 비평가들이 그것을 맛보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지금 빌딩을 청소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당신들의 부가 당신들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는 것처럼요. 민지 아버지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우리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해가 있었죠.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당신들은 제가 빌딩을 청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들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그를 높이 평가했고요. 하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정말 파리에서 요리사로 일하셨어요?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시간들은 너무 아팠어. 네 아버지와의 기억도 함께 있었으니까. 브라이언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프랑수와 듀퐁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소믈리에 중 한 명이었죠. 그와 당신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팀이었습니다. 하윤의 눈이 커졌다. 그는 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피했기에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엄마,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네게 숨겨서.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새 출발을 하고 싶었고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민지는 놀란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존경의 빛이 어렸다. 브라이언이 조용히 말했다. 선화,
제 레스토랑을 위한 새 파티시의 디렉터를 찾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자리는 당신 것입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20년 만의 제안. 내가 포기했던 꿈으로의 초대. 하지만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민지 부모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듯했다. 우리가 정말 신뢰를 많이 했네요. 민지 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생겨났다. 직업이 바뀐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내 가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가? 나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들이 본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머니인지는 보지 못했죠.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20년간 감춰왔던 나 자신을 마침내 되찾은 듯했다. 하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다. 이선화의 폭로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하윤은 어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그녀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어머니,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왔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던 어머니. 그런데도 항상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던 그녀의 손길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민지 부모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민지 어머니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후회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선화를 다르게 평가하려는 기색이 남아있었다. 이런 대단한 경력이 있으셨는데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경심이 묻어났지만 하윤의 눈에는 그것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선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누구였는지보다 제가 어떤 어머니인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파커 셰프님, 하윤이 브라이언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하셨던 시절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브라이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어머니는 파리에서 가장 뛰어난 파티시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디저트는 예술 작품이었죠. 특히 그녀의 다크 초콜릿 수플레는 전설적이었습니다. 선화의 눈에 옅은 미소가 어렸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당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재능 있는 분이셨습니다. 브라이언이 하윤을 향해 계속했다. 프랑스 최고의 소믈리에 중 한 명이었죠. 당신의 부모님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항상 피했고, 하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묻지 않았다. 민지가 조용히 하윤의 팔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다. 하윤 씨, 민지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런 상황이 좀 의외라서 그렇지만 어머님의 과거 경력은 정말 놀랍네요. 이제 파커 셰프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하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지의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민지 어머니가 재빨리 말했다. 글쎄, 하윤 씨 어머님께서 다시 셰프로 일하시게 되면 좀 더 어울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화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하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 어머니가 미슐랭 셰프든 미화원이든 그게 왜 중요한가요? 테이블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올려다보았다. 제 어머니는 20년 동안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랑과 희생에 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그들을 흐깃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빌딩을 청소하실 때는 그분을 판단하고 이제 와서 유명 셰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태도를 바꾸시는 겁니까? 민지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는 당황한 듯 하윤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는 인연을 맺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켰다. 가시죠, 어머니. 선화의 눈에 놀라움과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토록 강인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민지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윤 오빠, 잠깐만요. 하윤이 잠시 멈춰서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공존했다.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하윤과 선화의 곁으로 다가갔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민지 부모님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민지, 무슨 소리야? 민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윤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사람을 직업이나 지위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는 하윤 오빠와 이선아 어머님의 편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다. 뒤에서는 민지 부모님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밤바람이 선화의 뺨을 스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윤아. 선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브라이언이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선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오갔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선화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